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엄청난 입담과 그리고 내용의 무서움까지 더해져서 또 레전드이신 바로 그분인 거죠.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DJ캣님. 네네. 네, 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걱정됩니다. 앞에 듣고 있었어서. 예, 말씀해 보십시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네네. DJ캣님은 본인 스스로를 거울로 보시거나 이게 남들에게 듣잖아요. 네.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그렇게 냉정하게. 생각하고 살려고는 해요. 솔직하게 해요. 솔직하게. 조금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다. 네. 그러면 이걸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서 온 코난. 남자였던 코난.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상상을 못했거든요. 코난이 나올 줄은. 근데 거기서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는 코난들은 그러게요. 대부분 명탐정 코난인데 예, 그렇죠. 네. 미래소년 코난이 나올 줄은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나이가 뽀록나는 순간이었군요. 그렇죠. 이제 네, 그 연세가 아이고야. 나오는 거죠. 연세. 알겠습니다. 그 미래소년 코난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남도일 아니에요. 미래소년 코난은 남도일이 아니라 그 어린 친구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DJ캣님 네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DJ캣이에요. 자, 오늘의 얘기는 2003년도에 있었던 설이가 겪은 일이에요. 설이라는 애는 한번 나왔던 우리 여자 DJ계에서 전설이었던 설이, 그 친구가 일을 겪은 건데, 이 벌어진 도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검색 조금만 하시면 바로 다 아실 수 있는 도시예요. 황정민과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 너는 내 운명, 네. 요게 모티브가 됐던 도시입니다. 자, 설이는 이 도시의 한 클럽에 오디션을 받고 페이를 사장님과 상의를 하고,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설이 씨라고 했나? 얼마 받길 원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얼마 받길 원한다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시크하게 네, 인정. 3개월 계약하시고 그 뒤에 3개월 연장하는 걸로,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에 3개월치를 쏴주더래요. 그러면서 장기로 무대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식당, 거기 주인들한테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먼지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최소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고기 먹이라고, 이렇게 무대진들 많이 챙겨주고 하는 사장이었대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과 일을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에나 꼭 있잖아요, 돌비님. 일반 회사든 좋은 사람들 속에 꼭 멋 같은 인간 하나씩 있는 거. 거긴 지배인이 멋 같은 인간이었대요. 인상도 안 좋고 말도 정말 없어 보이게 하고, 거기다가 뻑하면 야한 얘기나 하고, 자고로 여자 DJ는 옷이 야해야 된다는 둥 정말 시덥잖은 소리나 하고 엄청 짜증나는 인간이었답니다. 자, 그렇게 설이가 일을 시작하고 여느 때와 같이 출근을 했는데, 어느 날 아는 DJ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DJ 오빠가 하는 말이, 야 설아, 우리 가게에 X 같은 계집애가 하나 왔는데 이거 완전 X든가 진짜 물건이든가 둘 중 하나인데 여자라서 그런데 너한테 좀 보내보면 안 되겠냐?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설이가, 오빠 나 지금 누구 키울 능력도 안 되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도 네가 한번 보고 결정을 해봐, 한 번만 봐줘, 그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설이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보긴 볼 테니까 보내는 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근데 다음날 출근해서 타임 올라갈 준비를 하는데 대기실에 웬 조그맣고 누가 와도 되게 어린 여자애가 들어오더니 설이 언니 보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분명히 한번 보기만 해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큰 캐리어에 배낭을 메고 큰 가방도 하나 들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아예 짐을 싸서 온 거죠. 그래서 일단 2층 테이블에 가서 내 타임 구경해라 하고 2층으로 올려보내고 타임을 올라갔대요. 타임 끝나고 내려와서 대기실에 오자마자 소개해줬던 오빠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아니, 한번 봐달라 해놓고서 얘를 짐을 싸서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 DJ 선배 오빠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일단 한번 보자 하니까 가봐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 설이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까지는 모르겠고 설이 유명한 애니까 잘 되길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만 보냈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무작정 짐을 싸서 온 상황인 거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밥은 먹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아직 안 먹었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네 소개 좀 자세히 해봐 라고 했더니 자기 이름은 똘순이고 나이는 20살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래요. 예.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으로 간신히 버티며 살다가 17살에 집을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딱 되자마자 친구들하고 우연히 클럽을 갔는데 그때 DJ를 처음 보고 똘순이는 내 꿈은 저거다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부터 똘순이는 클럽이랑 클럽은 전부 돌아다니면서 DJ를 하고 싶다고 매달리고 쫓겨나고 그랬대요.
그 쫓겨나고 했던 상황은 사실 저도 DJ였다 보니까 이해를 해요. 왜냐면 남자 DJ를 남자가 키우면은 가능한데 여자 DJ 같은 경우 키우면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뭐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돌아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방을 따로 잡아줘야 돼요. 용돈도 줘야 되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보통 성가신 게 아니거든요. 가게에서는 원래 보조는 페이를 일체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보조는 여자 DJ가 키우는 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 방도 같이 쓰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서리한테 보내본 건데 뭐 무작정 찾아와서 죽어도 DJ를 하고 싶다고 뭐 무릎까지 꿇고 우는 똘순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뭐 그래서 일단 계속 자기 소개를 해보라고 했대요. 자기는 죽어도 DJ를 하고 싶고 조금 전 서리 언니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언니가 허락할 때까지 자기는 버틸 거고 자기를 돌려보낼 거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서리가 속으로 열정은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리가 또 물었대요. 네 소개 다 한 거야? 있는 대로 다 얘기해. 그랬더니 똘순이가 그러더래요. 자기 증조 외할머니 그러니까 똘순이 엄마의 할머니죠. 예, 증조 외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그래서 똘순이 엄마는 더 심하고 똘순이도 귀신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 쪽으로는 촉이 정말 좋대요. 그래서 서리가 네가 귀신을 보든 외계인을 보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춤을 출 줄 아냐? 물었더니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뻘떡이 나와서 춤을 추더랍니다. 그래서 끼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서리 밑으로 들어온 걸 허락을 해줬답니다. 그 당시 서리가 쓰는 숙소는 모텔 월방이었대요. 같은 여자니까 한 방 쓰면 되고 그렇게 똘순이는 서리 밑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숙소로 쓰는 모텔은 클럽에서 잡아둔 모텔 5층 꼭대기방이에요. 한쪽 면 몇 개는 전부 남자 DJ들이 쓰는 방이고 맞은편 끝방이 유일하게 서리방이었었어요. 이제 서리가 똘순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똘순이가 방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킁킁 냄새를 맡더래요. 그래서 서리가 물었대요. 왜? 무슨 냄새 나냐?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런 건 아닌데요 하면서 좀 엉거주춤하더래요. 방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킁킁거리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더래요. 그때 똘순이를 보면서 서리는 약간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똘순이는 DJ의 길을 걷기 시작을 했답니다. 서리가 보기에도 똘순이 의외로 성격도 굉장히 활발하고 싹싹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데리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대요. 원래 서리는 출근 시간이 9시 정도였어요. 근데 똘순이 때문에 가게에 6시에 나가서 믹싱도 가르쳐주고 멘트 연습도 시키면서 그렇게 보냈대요. 외로웠던 서리도 똘순이가 오니까 웃는 일도 많아지고 잘 받아줬다는 생각이 들고 그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서리가 잠깐 방에서 음악 작업을 하던 게 있어가지고 먼저 출근해서 연습하고 있어라 금방 나갈게 하고 먼저 출근을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음악 작업을 끝내고 나가봤더니 음악은 자동으로 돌려놓고 애가 안 보이더랍니다. 대기실에 딱 들어가 봤더니 지배인하고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서리가 지배인하고 똘순이하고 얘기한 걸 보자마자 똘순이 혼냈대요. 당장 안 올라가? 지금 네가 이럴 때야? 그러면서 서리가 혼을 냈대요. 서리가 그랬던 이유는 그 지배인 아까 그랬잖아요. 안 좋다고. 건달인 척 하는데 누가 봐도 양아치였고 여자 DJ만 보면 작업 걸고 야한 농담하고 여하튼 서리가 무진장 재수없어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서리는 DJ 바닥에서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 보니까 지배인이 야한 농담하고 해도 그냥 뭐 대받아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똘순이는 이제 시작한 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냥 서리가 보기에는 늑대 앞에 순한 양이었대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게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리가 똘순이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여기 사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얘기를 하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절대 지배인하고 말도 섞지 말라고. 한 번만 똘순이 너한테 그러면 자기가 지배인한테 한마디 하겠다고. 그렇게 또 반복된 일상을 겪고 숙소로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자는데 새벽 4시쯤인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났대요. 그런데 서리는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니라서 미동도 안 했대요. 근데 똘순이는 소스라치게 놀란 거죠. 언니 하고 부르더래요. 서리는 그냥 냅둬라. 저 인간 하루 이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누군데요? 묻더래요. 지배인. 그렇게 얘기해주고 한숨을 푹 쉬었다 하더라고요. 똘순이가 서리한테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서리가 대답했대요. 저 집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신고도 해봤고 사장님한테 얘기도 해봤는데 다음날 술 깨면 미안하다고 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무시하고 자라고. 근데 또 그렇게 오래 그러지도 않았대요. 한 30분? 그러다가 조용해지면 그냥 잔답니다. 다음날 출근했더니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또 사과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데 그동안 지배인은 한 5-6번 더 그랬대요. 또 어김없이 다음날 또 사과하고. 그리고 클럽이 전체 회식이 자주 했대요. 다 모였을 때 사장님이 지배인 보고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무대진들 너무 괴롭히지 말고 잘 챙겨주고. 서리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 말고 얼마나 많이 괴롭혔으면 사장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사장님이 막둥이 똘순이도 이쁘고 대견하다고 술도 한잔 따라주면서 보조지만 그래도 30만 원 페이도 주겠다고 하시더래요. 네. 서리 입장에서 신났죠. 자기가 용돈 주고 해야 되는데 참 젠틀하신 분이다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며칠 좀 흘렀답니다. 똘순이도 열심히 연습하고 어느 정도 DJ 세계 룰도 좀 알고 분위기 파악도 좀 할 줄 알면서 서서히 DJ 마인드로 물들어갈 때쯤에 서리랑 똘순이가 밤에 퇴근을 해서 숙소 모텔방에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 모텔방은 요즘처럼 카드키가 아니었고 열쇠로 돌려서 여는 문이었어요. 서리가 키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똘순이가 잠깐 하면서 딱 굳더래요. 그래서 서리가 왜? 그러니까 언니 잠시만요. 그러면서 또 코를 쿵쿵거리더래요. 강아지처럼. 서리는 뒤에서 얘가 뭐 하는 짓인가 저번에도 그러더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똘순이가 하는 말이 언니랑 제 냄새가 흐려졌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물었더니 어떤 고약한 냄새로 우리의 냄새가 묻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서리가 이게 냄새를 맡으면서 똘순이처럼 냄새를 맡아봤는데 아무 냄새도 안 나더래요. 그냥 평소 쓰던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말고는 뭐 전혀 안 나더래요. 그러니까 서리가 물었답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똘순이가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언니 방 처음 들어왔을 때도 은은한 좋은 향수에 고약한 악취가 났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방을 쓰면서도 몇 번 더 났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똘순이가 얘기를 하니까 서리는 뭐 없어진 거 있나 찾아보고 근데 없어진 것도 없더래요. 전혀 누가 들어왔다 나간 흔적 자체도 없고. 똘순아 너 많이 예민한가 아니냐? 라고 똘순이한테 얘기를 했더니 똘순이가 아닌데 뭐 그러더래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답니다. 가게에서 일을 끝내고 또 숙소로 돌아왔는데 똘순이가 방 입구에서 화를 딱 놀라면서 또 그러더랍니다. 확실하다고. 어디서 맡아봤던 낯설지 않은 냄새라고. 서리가 똘순아 그만해 언니 무서워 그랬대요. 똘순이가 언니 우리 이렇게 해봐요 하더래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 그랬더니 포스트잇을 작은 걸 이제 몇 번 꼬깃꼬깃 접어서 문틈에 끼워놔 보자고. 서리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싶더래요. 그래갖고 위에다 꽂아놓으면 떨어지면 눈치채고 위에다 다시 꽂아놓을까봐 밑에서 한 10cm 한 뼘 정도에다가 살짝 꼽아놨답니다. 포스트잇을. 근데 며칠 했는데 5일 정도 지나서 퇴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포스트잇도 그대로 있는데 문 앞에서 또 똘순이가 또 악취가 또 난다고 또 그러더래요. 포스트잇을 봤는데 그대로 있고 누가 들어온 흔적도 없는데 그럼 똘순이 자기 말 좀 믿어달라고 거의 울상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서리가 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모텔에 찾아온 사람이 없는지 자기네 방 키를 주거나 한 사람이 없는지 서리가 카운터 가서 물어봤대요. 카운터에서는 깜짝 놀라더래요. 가끔 월방 계산해주는 그 지배인이가 뭔가 하는 사람이 새벽에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올라가는 거 몇 번 봤고 그리고 뭐 그 앞에 이제 월방 쓰는 사람 빼고 그런 일 없다고. 다가 5층 월방이라서. 그러니까 뭐 서리도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똘순이가 그러는 게. 그래도 한참 지나도 종이를 계속 껴놨대요. 근데 또 종이는 안 빠지는데 몇 번 냄새가 난다고 또 발작을 하더래요. 똘순이가. 그래서 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너 귀신 본다고 했는데 귀신들이 얘기해 준 거냐? 아니면 진짜 낯선 냄새도 맡는 거냐? 그런 걸 물으면서 한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똘순이가 언니 자기 믿어달라고 꼭 믿고 어떻게든 밝혀내야 한다고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서리는 이건 무조건 지배인이다 그럼. 새벽에 와서 문을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짓까지 했다라면 이건 무조건 지배인이다. 그래갖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찔러보기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사장실을 찾아갔답니다. 서리는 알고 있었대요. 그 시간에 사장님은 출근 안 하고 출근 전에는 지배인이 사장실에 항상 쉬고 있다는 걸 알아서 찾아갔답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지배인이 왜 왔냐고 묻더래요. 지배인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랬대요. 우리 새벽에 술 먹고 찾아간 건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시라고 사장님하고 면담하기 전에. 그랬더니 그거 말고는 잘못한 게 없다고 딱 잡아 떼더래요. 살짝 꼬셨대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하면 없었던 걸 해주겠다고. 그런데도 그 지배인은 끝까지 우기더래요. 새벽에 술 먹고 찾아간 거 말고는 없다고. 그래갖고 알았다고 그럼 이따 사장님하고 면담을 좀 하겠다고. 사장님 출근할 시간에 딱 갔더니 사장님하고 지배인하고 딱 앉아있더래요. 그 사장님한테 말을 했답니다. 지배인을 딱 째려보면서. 지배인님이 가끔 새벽에 찾아와서 문 두들긴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제는 방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고. 지배인이 팔짝 뛰더래요.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그러니까 사장이 지배인을 보면서 한 손으로 자기 비를 갖다 댔더니 하는 제스처를 하더래요. 계속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새벽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여자 DJ 출근됐던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부터 거짓말을 조금 보탰대요. 속옷도 몇 개 없어지고 벗어놓은 신발이 나갈 때랑 틀리게 좀 흐트러져 있었다고. 이제 저기 잡아 죽이려고 해 지배인을.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이렇게 따졌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지배인 귓방망이를 그냥 올려 붙이더랍니다. 걔가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한다고. 지배인은 갑자기 사장님한테 무릎 꿇고 절대 자기 아니라고 빌고 그 순간 서리가 조금 뻘쭘했대요. 심증은 1000%인데 증거는 사실 불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그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이제 사장실에 나왔답니다. 종이는 계속 껴놨대요. 그러다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대요. 근데 역시나 종이는 그대로 껴있는데 문을 열려던 찰나 똘순이가 언니 잠깐만요. 고약한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는 왔던 게 분명해요. 또 그러더래요. 서리가 짜증이 나죠. 서리가 우리 시청하시는 귀중님들께 여쭤봐달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 죽겠대요. 증조 할머니가 무당이셨고 영안이 트였다지만 귀신 냄새도 아니고 사람 냄새도 맡을 수 있는 건가? 영안이 트이고 무당기가 있으면 못된 사람의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참 궁금해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뭐 사장님한테는 거짓말을 했지만 솔직히 없어진 것도 없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고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답니다. 그날 이제 어김없이 숙소에 들어와서 서리는 음악 작업할 게 있어서 똘순이 먼저 씻으라 하고 자기는 1시간 정도 컴퓨터를 만지고 씻고 나오면서 똘순아 불 끈다 했더니 네라고 하는데 애가 잠들었다가 똘순아 불 끈다라는 소리에 네 하면서 이제 깨면서 애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불을 딱 끄려고 하는 순간에 똘순이가 다급하게 잠깐만요 언니 불 좀 켜봐요 끄지 마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불을 켰대요. 똘순이가 갑자기 침대 발 쪽에 TV 쪽으로 가더랍니다.
근데 TV 밑에 선반 있잖아요. 호텔이면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 위에는 수건통, 뭐 드라이기, 빗 이런 게 있고 의자가 하나 있고 양옆에 서랍이 한 칸씩 있었는데 오른쪽 서랍 안에는 커피랑 녹차 이런 게 들어있었대요. 근데 왼쪽 서랍은 애초에 안 열렸었답니다. 근데 똘순이가 그 안 열렸던 왼쪽 서랍을 막 열려고 하더래요. 소리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똘순아 원래 그 서랍은 안 열렸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대꾸도 안 하고 무작정 그 서랍이 미친 사람처럼 열려고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안 열리니까 힘까지 주면서 하면서 잡아당기더래요 그거를. 그래갖고 서리가 그 순간에 똘순이 쟤는 미친 애구나.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더니 계속 물어보니까 똘순이가 하는 말이 언니 사실 이 방에 언니랑 나랑 둘이 사는 게 아니라 셋이 살고 있었다고 귀신 하나가 같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해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 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귀신이 언니랑 나랑 항상 온화하게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언니한테 얘기하면 언니가 놀래서 뭐라 하거나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그 귀신이 오늘은 불 끄려는 순간에 그 TV 밑에 책상, 다이 거기에 걸터 앉아서 인상을 쓰면서 왼쪽 서랍을 막 열려고 하고 있더라고. 이제까지 한 달에 25일은 같이 있었던 그 여자 귀신은 항상 한쪽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웃고 있거나 뭐 똘순이랑 선이랑 누우면 침대 옆에 와서 이렇게 온화한 표정으로 이렇게 잠들 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던 그 영가가 오늘은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왼쪽 서랍을 미친 듯이 열려고 땡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서리는 그게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린가 싶어도 멍하니 있었대요. 그 와중에도 똘순이는 그걸 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 있고 서랍 밑으로 손 넣어서 서랍 반대쪽으로 당겨도 보고 흔들고 때리고 별짓을 다 하더랍니다. 그때 서리는 생각을 했대요. 저 서랍 그래 어떻게든 열어보자. 열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네가 맡은 귀신 냄새 다 헛소리고 그냥 똘순이에 대한 진실 그 순간에는 네가 헛것을 보고 헛짓을 했던 걸 밝혀내겠다라는 생각이 99.9%였대요. 내가 저걸 열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똘순이의 귀신 본다는 그런 헛소리도 안 믿을 거고 그냥 똘순이 정신병자니까 내 밑에서 바로 그냥 짐 싸서 보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탱고대를 뽑아서 서랍 아래쪽에서 뒤쪽으로 해갖고 지렛대처럼 꺾어서 억지로 열었답니다. 그렇게 열었더니 서랍 옆쪽에 나사못이 한 개가 박혀 있었대요. 조만한 게. 그걸 딱 여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돋더랍니다. 그 서랍의 손잡이는 나사로 박힌 줄 알았는데 본드칠이 되어 있었고요. 조그맣고 동그랗게 생긴 손잡이 가운데 서랍 안쪽에 카메라로 해갖고 렌즈가 설치가 돼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서랍을 아무리 봐도 손잡이 가운데가 원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어서 그게 카메라 렌즈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제까지 씻고 알몸으로 나온 적도 있고 속옷만 입고 잔 적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근데 의외로 똘순이는 침착하더래요. 언니 경찰에 신고 얼른요.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신고를 했대요. 경찰분 3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에서 겪었던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분명히 지배인이다 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경찰 한 분이 지배인 연락처를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갖고 어디 파출소로 지금 오실 수 있느냐 묻고 그 한 명은 파출소로 지배인을 만나보겠다고 하고 나갔대요. 그리고 경찰분이 그 카메라를 이리저리 만지시면서 선을 쭉쭉 당겨보더래요. TV 뒤로 나갔네? 그러더랍니다. 모텔 벽걸이 TV 뒤에 보면 선이 정말 지저분하잖아요. 그 선들 사이에 교묘하게 벽에 구멍이 뚫려갖고 카메라 선만 거기로 나갔더랍니다. 경찰분이 그 선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더니 그 방에 나가시더래요 갑자기. 옆방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텔방에 와갖고 전화기로 카운터에 전화를 하시더래요. 혹시 몇 호에 거주하는 사람 있냐고 카운터에 물어보셨는데 그 방도 월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경찰분이 그 방 키좀 가지고 오시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모텔 주인 아줌마가 방키를 가지고 왔고 키를 가지고 왔는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경찰입니다. 안에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키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그 방 TV 밑에 그 다이에 노트북이 있었대요. 근데 그 노트북 모니터에 서리방이 화면에 딱 나오고 있더랍니다. 거기서 2차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때 똘순이가 그러더래요. 언니 이 냄새라고. 이 냄새예요. 우리 방에서 났던 냄새 이 냄새라고. 그 말을 듣던 경찰이 이게 무슨 말인가 쳐다보니 아시는 분 방이냐고 물었다니까 똘순이가 아니 분명히 많이 맡아본 냄새라고요. 그랬대요. 경찰들은 뻥치죠. 무슨 이상하게 냄새라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하면서 이곳저곳을 뒤지더랍니다. 그때 옷장을 열었고 옷장을 본 서리는 3차 소름과 함께 경악을 했대요. 그렇게 무대진한테 잘해주셨던 젠틀하셨던 사장님 옷이 나오더래요 거기서. 그래서 바로 경찰한테 우리 가게 사장님 옷이다 그거 얘기를 했고 경찰은 사장 연락처를 물어보고 몇 번이고 확신하냐고 물어보고 노트북 옆에 상자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USB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하고 카메라, USB를 그 자리에 증거품을 전부 챙겨갔대요. 그리고 호텔 주인을 불러서 대화를 한 후 경찰들은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호텔 주인한테 물어봤잖아요. 서리방 키 주거나 찾아온 사람 없었냐고. 당연히 주인이 볼 때는 없었겠죠. 옆방 사람도 월방이니까. 거기 클럽 사장님은 서리의 개인 사생활을 USB에 몇 개 담아놓았고 다행히 뭐 인터넷에 올리거나 뭐 돈 받고 거래를 하거나 그렇게 쓰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장은 꼭 여자 DJ를 선호했었대요. 실력보다도 외모 지상주의. 자기 옆방을 여자 DJ 숙소로 계속 줬던 거예요. 서리 앞전에도 여자 DJ였고 그 앞전에도 여자 DJ였고
경찰이 조사를 한 결과 USB가 150개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악질이네. 근데 그 USB에 서리 이니셜도 써 있었고 앞전 여자 DJ 이니셜 그리고 또 그 앞전 여자 DJ 이니셜 작은 견출지로 붙여가지고 딱 보관을 하고 있더랍니다. 서리는 메인 오빠하고 상의해서 그 앞전 여자 DJ들하고 연락이 닿았고 그 DJ들하고 다 USB 얘기를 하고 불법 촬영 얘기를 다 했더니 그 여자 DJ들도 합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모아서 차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근데 어느 정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리하고 그 앞전 DJ들한테 차장이 계속 합의를 요청을 했지만 끝까지 합의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클럽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첫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번째 얘기는요. 예. 제가 원래 두 번째 얘기는 준비를 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오, 이유가 있나요? 예, 갑자기 바뀌었던 이유가요. 정말 희한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J한테 안테나를 돌렸다고. 근데 열흘 전에 동생한테 내가 이런 곳에 사연을 제보하는데 무슨 무섭거나 공부스러운 일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있다고. 자기 인생이 망가질 뻔한 얘기가 있다고. 근데 지금 바쁘니까 한가할 때 전화 드려서 얘기해준다고 하고 끊었는데 오늘에서 바로 이틀 전에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돌비님하고 오늘 시참하기로 한 약속을 잡고 그 후에 온 전화예요. 오. 그러니까 이 동생의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머리가 가려우면서 다 서는 듯한 소름을 느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연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저도 그 가게에서 일을 했었고 저도 경험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그 일이 작은 미스테리한 에피소드로 남았었고 가끔 아는 애들 만나면 술안주처럼 주위 사람들한테 재밌게 얘기를 해주던 그냥 그런 일이었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동생 얘기를 듣고 제가 겪었던 그 일이 굉장히 소름 돋는 일이었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정정을 하고 가야 할 듯해요. 제가 첫 시참 때 저는 귀신을 못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말하는데 제 눈에는 영락없이 사람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귀신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귀신과 사람을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생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2000년도 초중반에 경상북도 김천에서 제가 겪었던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당시 김천 분들은 만약에 시청을 하고 계시다면은 바로 어디라고 글을 올리실 거예요. 김천에 약간 외곽에 호텔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3층인가 4층이 웨딩홀이었고요. 지하가 나이트클럽이었는데 아마 볼링장이 같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볼링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다 가다 그냥 눈에 들어왔던 게 기억이 나기는 그런데 그건 자세히 모르겠고 일단은 그 클럽에서 제가 일을 할 때였는데요. 그 클럽 사장님이 저를 엄청나게 예뻐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그만두는데 제가 1년을 좀 더 넘게 있다가 클럽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날은 제가 그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데 DJ 박스에서 가장 먼 손님 테이블에 아무도 없는데 한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앞가름마를 가운데 가름마를 타고 머리가 단발이에요. 그리고 목티를 입었어요. 목티를 입고 그 티가 반팔입니다. 하얀색, 되게 보들보들해 보이는 양털 같은 이런 느낌의 그 하얀색 목티의 반팔티예요. 그리고 청바지를 입었는데 하늘색 청바지, 되게 연한 청바지죠. 거기에 하얀 운동화 이렇게 신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봤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쳐다보다가 내가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고 그리고 또 음악 틀다가 눈 마주치면 싱긋 웃고 그러다가 제가 아침에 잠을 깼어요. 야, 무슨 꿈에 이렇게 자세히도 나오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가 나올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잠을 잤어요. 그랬는데 또 박스에서 제가 음악을 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맨 끝이 아니요. 가운데쯤에서 다리를 꼬고 그 꼰 다리에 자기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무릎에 대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똑같았어요. 그 정가름마에 단발머리에 그 옷을 똑같이 입고 청바지 입고 쳐다보면 또 이렇게 웃고 어렵고 다음날 깨가지고 야, 이 꿈이 이상하네? 왜 연속 이틀이나 이런 꿈을 꾸지? 싶어갖고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얘들아, 아니 앞가름마를 정확하게 타고 이렇게 단발에다가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청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은 정말 예쁜 여자가 자꾸 쳐다보는 꿈을 꾼다 그랬더니 애인 생기려나 보네요. 야, 뭐 뭔 소리야, 나 애인 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뭐 기분 나쁘지 않으셨으면 괜찮을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또 꿉니다. 그 여자 꿈을. 근데 맨 앞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맨 앞에 와서 이번에는. 또 눈 마주치면 싱긋 웃고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야, 오늘 또 나왔어. 동생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 뭐 예뻤으면 다행이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은근 기분이 좋았어요. 꿈을 꾸면서 굉장히 예뻤거든요. 진짜로. 이상하네, 희한하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그날은 안 꿨습니다. 아쉽더라고요 좀. 근데 그 다음날 동생이 대기실 들어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형 왜? 왔어요. 뭐가 와?
형이 말한 그 여자분 왔어요. 네가 얼굴 어떻게 알고 마? 그랬더니 그 아까름마에 흰 목티에 반팔에 청바지 갖고 제가 나가봤어요. 딱 나가서 딱 봤는데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정말 그 여자가 온 거예요. 전 난생 처음 보는 여자인데 꿈속에 나왔던 그 여자가 온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여자가 저를 보면서 흠칫 놀라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왜 저를 보고 놀랐는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잠깐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까딱까딱 움직여가지고 제가 밖으로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혹시 저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근데 왜 저보고 왜 놀라셨어요? 어디서 분명히 뵌 거는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보고 왜 놀라셨어요 오빠는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거기다 내가 꿈에 나타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미친 짓이잖아요. 갖고 저도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이 김천 말고 다른 지역에서 있다가 오신 적 있으세요? 제가 다른 지역을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태어나가지고 김천을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저보다 4살이 어리더라고요. 그럼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김천 모 병원의 산부인과 간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일단 주고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저기 혹시 서로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전화를 하자라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전화를 또 해서 혹시 친구분들 이름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대구에서 좀 있어 본 적 없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한 며칠 있다 전화가 와서 오빠 커피 한잔 하세요.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난 건 없는데 커피라면 생각날 것 같대요. 갖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면 전화하세요 하고 전화를 또 끊었어요.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커피 한잔 하세요. 생각났대요. 갖고 그럼 어디서 만나자고 했더니 역 앞에 무슨 커피숍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김천역 앞에서. 그래서 나가서 만났어요. 사실 생각난 건 거짓말이고 커피 한잔 마시고 싶어서 불렀대요. 그래가지고 예쁘긴 정말 예뻤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때 만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한데 생각나시면 연락하시라고 뭐 이렇게 만나는 거 불편하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있다가 제가 뭐를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가 겪은 내용이에요. 자 이제 동생한테 넘어가 볼게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이 얘기를 하는데 네. 너 지역을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경상북도 김천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김천에 일했어? 나도 김천에 일했는데 그랬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형님. 형님이 꼽아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랬더니 형님 그만두고 가시면서 저 꽂아주셨잖아요 거기다가. 그래고 그렇구나. 미안하다 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꿈에서 여자가 나왔는데 다음 날은 가운데 와 있고 다음 날은 또 맨 앞에 와 있고 그래 내가 야 이 새끼 너 내 얘기 들었지? 그랬거든요. 아니 무슨 얘기 형님 그러더라고. 아니 일단 얘기해봐. 그럼 얘기해봐. 그런데 머리가 길고 블라우스를 입고 검은 정장 바지를 입고 구두를 신었다 하더라고요. 여자는 틀린데? 그래갖고 야 혹시 그 산부인과 간호사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어린 나이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대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꾸려가는 미용실 있잖아요. 그런 미용실 원장이었대요. 일단 그건 나랑은 틀린데 그 얘기해봐.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아요. 꿈에 나타났었고 3일을 꿨고 하루를 건너뛰어서 가게에 찾아왔고 그래서 만나가지고 잠깐 나오라고 해서 누구냐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엄청나게 예뻤대요. 근데 이제 저하고 틀린 게 만났대요. 이제 이 친구를 환희라 그럴게요. 환희. 이 친구는 그때 당시 만나던 여자가 없었어요. 너무 이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몇 번 제가 갔던 그 커피숍에 가서 몇 번을 만났답니다. 몇 번을 만나면서 사귀기로 했대요. 그래서 사귀게 됐는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하루도 안 걸리고 만나기 시작을 했는데 출근 전에 꼭 그 미용실에 들려서 얘기도 하다 가고 손깍지 끼고 앉아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래서 출근을 하고 또 퇴근하면 또 만나고 그리고 공원 산책길도 같이 다니고 커피숍 가서 맨날 앉아있고 놀이동산 가서 막 놀고 이제 막 캐리커처도 둘이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커플 반지도 해서 끼고 그러다가 그 정신적 사랑 말고 육체적인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태어나서 그렇게 만족하고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그 여자랑 처음이 아닌데도 그 앞에 여자들은 상대가 안 될 만큼 너무 행복하고 미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여자가 너무 좋았대요. 그냥 그래서 대구도 같이 가가지고 그 여자가 미용실 원장이니까 아니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싶다. 이 여자라면 진짜 나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딱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려고 이제 옷을 입고 그날 정장을 입고 이제 출근을 딱 했는데 애기실에서 가만 보다 허전해서 보다 보니까 손가락에 반지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만진다고 젤 바르다가 빼놨나? 아닌데? 자다가 빠졌나? 뭐 퇴근하고 가서 찾아보면 되겠지 뭐 생각을 하고 그날 일을 하고 방에 가서 반지를 찾았답니다. 반지를 찾았는데 반지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래요. 어디에도 없더래요. 큰일 났다. 이거 잊어버렸다 하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다시 해야 되나 혼자 살짝? 난리 났네. 하고 잘라고 누웠다가 뭔가 느낌이 쎄하더래요. 그래서 옷장을 열어봤답니다. 그 여자가 사줬던 옷이 하나도 없더래요.
뭐지? 얘가 그러면 반지하고 옷하고 다 갖고 간 건가? 나하고 헤어지려고? 야, 설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가서 자기 머리도 깎고 했대요. 그 미용실에서. 그리고 매일 출근하기 전에 들렸던 미용실. 다음날 10시에서 10시 반 사이 오픈을 하니까 9시부터 가서 기다렸답니다. 거기서. 그런데 한참 기다리고 땅바닥을 보고 있다가 앞에 차 지나다니는 거 보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걸어오시더래요. 네. 근데 미용실 문을 열더래요. 그러니까 아주머니 누구세요? 했더니 그럼 대군 누구시고 그러더래요. 아니 여기 그 여자가 이름을 가명을 지영이라고 할게요. 네. 여기 지영이 미용실 아니냐고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미쳤나? 아침부터 시덥잖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쓱 들어가더래요. 그 문 따고.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아니 여기 자기가 봤던 머리 깎고 했던 그리고 지영이랑 손잡고 앉아있던 그 소파도 있고 그대로 그 미용실이더랍니다. 아니 아줌마 여기 지영이라고 있잖아요. 원장 그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7년 전부터 운영하던 미용실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는 건가. 저 사람한테 부탁까지 해가면서 이유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뭐지? 싶었답니다. 그래서 다음날 미용실에 가서 살짝 엿보고 며칠 지나면 지영이가 다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살짝 엿보고 가다가 붉은 소금도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자주 갔던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를 한 30-40번 갔답니다. 커피숍을. 그 30-40번 갔던 커피숍을 갔대요. 가가지고 그 커피숍에서 장골이라고 그 지영이랑 갈 때마다 이제 서비스로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이랬답니다. 나도 가니까 알아보고. 근데 그 커피숍 딱 가가지고 카운터로 딱 가는데 주인분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분하고 둘이 있었대요. 저 아시죠? 라고 했더니 갑자기 두 분이 이렇게 모아가 손을 맞잡더니 네 그러더래요. 저 여기 자주 왔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네 잘 알죠 그러더래요. 저랑 같이 왔던 여자분 혹시 여기 왔었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서로 눈 마주치다가 항상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 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여자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혼자 들어오셔서 앞에다 대고 계속 무슨 제스처를 하시고 웃으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고 막 그래서 처음에는 신고를 하려고 그랬대요. 무슨 미친 사람인가 싶어서 해줄까봐. 근데 항상 매너 있게 커피값 내고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와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그러고 그냥 나가셔서 자기네들은 와 우리한테 해는 안 주는데 좀 아프신 분인가 보다 하고 그냥 측은해 했대요. 그래갖고 올 때마다 과자도 주고 빵도 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캐리커처를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방에 가서 캐리커처를 찾아서 봤대요. 그때 당시 캐리커처를 그 그림을 그릴 때 허벅지에다 손 올리고 서로 머리만 사지보드로 이렇게 서로 기대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 여자 그림에만 뭐가 지운 것처럼 싹 없더랍니다. 그게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대요. 그 여자가 없어진 게 100일을 만나고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찾아다녔답니다. 그 여자를. 같이 갔던 공원도 가고 걔가 아는 언니라는 데도 가보고 그렇게 그 여자는 나타나진 않았대요. 그래서 6개월을 찾아다니다가 일도 안 나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가게에서 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6개월 뒤부터 일을 하면서 술도 안 먹던 애가 이제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못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 여자의 행방은 못 찾았다 그럽니다. 이야. 네. 아니 근데 DJ 캣님. 네. 아니 DJ 직업을 하면서 네네. 이런 일들이 일반적이진 않죠. 그렇죠. 일반적이진 않죠. 그쵸. 네네. 근데 진짜 이야기 속에 빠져든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네요. 진짜 기이하다. 이것도 기묘하다. 저는 소름 돋았던 게 제가 그럼 그 여자를 그때 만나고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소름이 돋더라고요. 오늘 두 가지 네네. 이야기도 너무너무 잘 들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레전드로 DJ 캣님은 기록될 것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DJ 캣님 첫 번째 이야기도 올라왔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 이야기는 올라오면 무조건 또 필청하셔야 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